형제하고 뭐 배우자 간의 그런 상속 비율도 다르다라고 예전에 살짝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또 뭐 아들한테만 재산을 다 물려줘가지고 형제 간에 또 싸움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법적으로 딱 해서 아들, 딸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네. 집중해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피상속인인 이제 돌아가신 분을 보통 우리 고인이라고 말씀을 네. 하잖아요. 법으로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뭐 사회에 환원한다 적어 놓으면은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얼마 갖고 갈게,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 그게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대로 간다는 거는 상속인이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에요.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네. 그러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세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다, 네. 그러면 배우자 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로. 네, 넘어가고,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이제 가장 1순위로 가는 건 아니네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거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와 부모님, 직계 존속이 2순위가 되는 거고, 자녀와 부모님 다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만 배우자 단독 혼자서 넘어가고. 그렇다면 형제,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다라고 하셨는데,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사촌인의 반개 혈족. 왜 우리 드라마 보면은 네. 직계 없어가지고 숨겨진 자녀가 찾아와서 상속 대상이 된다, 막 이런 드라마 되게 많잖아요. 좀 우리를 화나게 하는 내용.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흔히 있는 일인 거거든요. 물론 네. 상속을 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기를, 법적으로 핏줄한테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자녀분들한테 다 넘겨줬을 때 동생이라든지 뭐 오빠나 이렇게 여동생, 네. 보통은 제일 이슈가 많이 됐던 게 홀어머니에 여동생과 이렇게 셋이 살다가 네. 돌아가신 경우죠, 어머니가. 그럼 여동생을 오빠가 책임지고 있다가 근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오빠가 죽으면 그 재산은 전부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 동생은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방법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법적 상속률을 보면 결론은 이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네. 이때 이제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있을 때인 거죠. 셋 다 상속인이잖아요. 그럼 세색이 공평하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지는 거네요? 네, 공평은 아니고 이제 배우자는 사실 이 피상속인 고인이 재산을 형성할 때 혼자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부부가 아무래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재산가액 중에서 아들과 딸한테 1 이렇게 주면은 배우자한테는 1.5만큼 더 많이 줘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나 그냥 유언으로 해서 네, 나 아들한테 네, 다 다 줄 준다.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좀 화가 나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소송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요즘은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제가 아까 1대 1대 1.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아들, 딸이 있으면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3.5 중에서 1만큼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아들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네. 아들한테 다 준다든지, 이제 어머니한테도 하나도 안 주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3.5 중에서 1.5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예 못 받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직계 존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형제자매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법으로 일단은 직계 비속이랑 배우자라고만 정해놨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안 받은 배우자나 뭐 혹시 이제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 지분의 2분의 1, 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거에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게, 그 형제 자매도 없다면 사촌인의 반개 혈족 같은 경우에 네. 상속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법으로 정해서 내려올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을 때 이제 4순위를 어디서 진짜 찾아와가지고 주는 거지. 갑자기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를. 네. 그래 나서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직계만.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